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의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된 방사능 방제 부분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정책 자문을 통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 기반 마련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 부서에서는 다양한 원전 안전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육성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안전실, 경제산업실 순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의 시간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원전안전 정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육성 주요 업무 중 원전 안전 분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5기이며 그중 12기가 울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민보호 시스템을 활용한 방사능 방제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방사능 재난 시 주민보호를 위하여 중국 최초로 시민대피 통합관리 시스템과 시민행동 알림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대피 통합관리 시스템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구호소 등 필수 정보와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비상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5조 시민행동 알림 시스템은 방사능 재난 시 시민들이 구호소 위치, 대피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활용에 대한 시민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유사시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방사능 재난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상황실, 유관기관, 현장 대응 요원 간 대응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연말까지 기존 시민대피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환경 방사선 감시 시스템 운영 및 방사능 정보 공개입니다. 관내 47교소에 설치된 고정식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이용하여 대기 중 환경 방사선을 실시간 측정 중이며 환경 방사선 측정 시스템과 현장 상황 공유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 주기적으로 환경 방사선을 감시하고 비상시
현장 상황 공유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강동, 주전, 방어진, 장생포, 연안 4개 지점에서 매주 해수 방사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시민 알 권리 충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감시 중인 모든 방사능 정보를 울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9쪽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 및 방제 물품 관리입니다.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원경 반경 20km 밖에 위치한 국공립학교 등 300개소를 구호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갑상샘 방호약품 300만 정 정도를 구군 행정복지센터 58개소에 비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 방사능 방제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2024년 지역 방사능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방사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를 대비하여 방사능 누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월원전 방사능 방제 연합훈련, 분야별 집중훈련 등 방사능 방제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방사능 방제 요원뿐만 아니라 학생 및 시민에게도 비상시 행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방제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방사선 비상시 시민 행동 요령에 대하여 언론, 전광판,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방사능 방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전 지원금이 없는 4개 구에 방사능 방제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방사능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방사능 재난대응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울산, 부산, 경북, 전남 공동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시설 안전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원자력 시설 안전에 관한 소통 체계 및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사능 방제 협의회 및 방사능 재난 주민보호 정책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원전 안전 분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실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원전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원자력 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원자력 산업 육성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원전기업의 해체 산업으로의 확장 등 원자력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자 에너지 융합 일반 산단, 테크노 일반 산단, 원산국가 산단을 사업 위치로 하여 2020년 8월 산업부로부터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연구시설인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1단계 완공과 함께 입주할 예정이며 울산 지역 에너지 특화기업 6개사 지정,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 성공에 따라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공동부지에 2022년 10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였고 2023년 4월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단기 실증분석동이 착공되며 2026년 준공 이후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실증, 폐기물 분석, 교육 및 훈련의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억 원으로 시설 구축에 한수원 등 출연금 1,500억 원과 장비 구축에 국시비 1천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원전 해체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82억 원의 31개 과제로 원전 해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기술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31개 과제 중 15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장비는 2026년까지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협약 완료된 23개의 과제 중 정책과제 3개, 분모과제 5개에 지역 산하견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월성원전 1호기 및 고려원전 1호기 해체입니다.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된 월성원전 제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이 지난 1월 31일 울산시에 접수되어 2월 8일부터 주민 공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해체 계획서가 확정되면 금년 7월경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 계획서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해체 승인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구조물을 해체하고 2034년까지 부지를 복원하는 등 해체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후 2021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해체 계획서가 제출된 고려원전 1호기는 현재 승인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해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원자력 산업 고급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 원전 해체 융합 인력 양성 사업은 2024년까지 원전 해체 분야에 대한 석사급 실무 리더형 고급 인재 양성 사업으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명의 인력을 배출하였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은 2025년까지 원자력 및 원전 해체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 사업으로 유니스트, 킹스, 부산대, 해양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 대학에서 26명의 인력을 배출하였습니다.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 지원 사업으로는 울산, 포항, 경주, 산악관 협력 사업으로 울산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 원전지역 특화, 지역 수용성 증진, 지역 협력 분야의 3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과에서는 민선 8개의 정책 방향과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에 맞게 원전 건설, 운전 정비, 원전 해체에 이르는 원자력 전주기 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순정 의원님. 예, 권순영입니다. 그냥 이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사능 시민 대피 요 시민 행동 알림 시스템 요런 거 하는데 사실 우리 예전에 우리 울산시는 민방위 훈련 안 하다가 김두균 시장님 오셔가지고 민방위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방사능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 혹시 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남구에 사는데 전혀 저희도 일반 시민들이 방사능 이런 거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딱 신경 쓰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만약 이런 거 했을 때 어디로 뭐 어떻게 이런 게 잘 몰라서 뭐 홍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회재난 산업안전과장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방사능 방제 관련된 훈련은 연합훈련, 합동훈련, 분야별 집중훈련, 세 가지 훈련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계별로 연합훈련이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원안이 주관으로 해서 원안이 우리 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의학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원, 전체 원자력 관련 전체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어떤 시민도 참여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피를 어떻게 할 건지, 구호소까지 이런 식으로 구호소가 대피 경로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그런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실제로 그 남구에 계셨다 하니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제까지 훈련을 울주군 지역에서 그렇죠. 많이 시행할 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이 하니까. 예. 그런데 구청별로도 실제로 훈련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교육인데 교육부에서도 우리 재난안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학교를 모집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한다든지 이런 거를 몸소 실천하게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한동안 뭐 이런 민방위조차도 우리가 좀 안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아까 보시면은 지원금 안 나오는 구후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재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알림을 한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다. 뭐 예를 들면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시민들이.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들도 매년 홍보 예산을 한 8천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 관심인데 저희들 매년 한 2만 5천 명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시민 학생 대상으로.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해가 많이 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원전 해체사도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원전 해체하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 연한이 된 거에 대해서 해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용어가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전에 문정권에서 원전을 이제 폐기한다 이러면서 그 해체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조금 말을 달리 쓸 필요도 있지 않나. 이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원전 해체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노? 뭐 지금 정권이 옛날에 그거는 문정권 때 얘기고 지금 우리 원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용어에도 좀 우리 시에서도 조금 사용할 때 뭐 다 된 사용 연한의 해체라든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 말씀에 조금 한번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인재 육성 관련 뒤에 맨 마지막에 내용이 나오는데 뭐 제가 또 청년특별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요번에 우리 대통령님 오셨을 때 마이스트고 학생이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날에도 우리 울산에 있는 지산학연 해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자력 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은 다른 데에서 인재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실정이고 울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방 교육 재정을 관리를 하면서 고등학교 그리고 울산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뭐 지금 여기는 뭐 석박사 과정은 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우리 자체 울산에서 인재들이 이쪽으로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화돼서 여기 앞으로 쭉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산업이. 그래서 앞으로 쭉 커나갈 수 있는 인재들 우리가 좀 키울 수 있는 계획이 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좀 한번 관심 깊게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석 의원님. 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현황이라고 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무 분이나 하셔도 됩니다.
중구가 뭐 재정 상황에서 많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원자력 안전 교부세 관련된 신설 목적으로 해서 우리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이죠. 요게 최종적으로 지방 재정법 요게 이제 개정안이 나와서 4월 1일인가요? 뭐 이때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를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원자력 안전교부세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맞죠? 그죠? 예, 당초 이제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 협의에서 요구한 게 이제 예.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었고요.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게 불발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랬죠. 지역 자원 시설세 배분을 당초 이제 4개 자치구에 안 가던 걸 20% 범위 내에서 이제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 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불발이 나고 지금은 이제 저 지역자원시설세로 교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 결과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 전체의 우리가 세원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전체 세원의 한 60%에서 한 65% 정도는 인근 지자체에 넘어가고 그죠? 소재지 원전 소재. 넘어가죠. 예. 나머지 남는 분 35% 정도는 우리가 광역시 그죠? 예. 시로 갖고 오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제가 대충 아는 것은 15% 거기서 35%의 광역시에서 갖고 오는 것 중에서 15%는 광역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0% 남는 거를 지금 여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이렇게 4개 지역을 나눕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 가지고 균등 배분을 하는 겁니까? 4개 구군에?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예. 20% 본다면 5% 예. 식에서 균등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례를 언제쯤 정하시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달에 3, 4월 중에는 정해지리라 보여집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전에 아마 그 근거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근데 이게 저희들 뭐 빨리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뭐 좀 빨리 좀 해서 지역에 분배를 좀 해주면 합리적으로 저희가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세울원전 3, 4호기가 또 추가로 이제 가동이 될 예정인데, 가동이 되게 되면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또 그만큼의 또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그러면 계속 분배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법에 정했고 조례로 정하니까 예. 당연히 배분해야 될 거라고 해야 되는 보여집니다. 겁니까? 예, 예.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김현길 중구청장님께서 전체 여기 또 회장을 맡아갖고 이제 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던데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자체가 사실은 중구에는 관심사가 컸었습니다. 컸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좀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김정훈 우리 부위원장님. 예, 제가 뭐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4페이지죠. 통합관리 시스템 방사능 재난 시민 대피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이제 모니터링만 가능한 건가요? 관제까지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스템 구축이 돼 있나요? 어떤 이게 모니터링이나 관제 시스템이라기보다 어떤 실제로 방사능 사고가 누출되었을 때 네. 그 인구수라든가 직결지, 소개 경로, 고소 위치, 취약계층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고 예. 그때 자동으로 그냥 예, 뭐 그때 문자나 이렇게 다 누출 시에 실시간 교통 상황이라든가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경로가 가장 최적의 대피 경로인지 우리 시스템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지금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예, 결국에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울산시에서 사실 관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상으로 그때 이제 상황에서 최적 경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나오는데 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예. 지금 시스템들이 굉장히 뭐 많단 말이죠. 그게 통합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 뭐 지하 배관 또 안전 시스템이란 여러 가지 비단 요 좀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체적인 관제가
울산시에 있는 그 센터에서 관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나중에 방사능이 상세히- 누출했다 예. 하면 예. 그럼 시장님이 결국에는 모니터링하고 관제를 하고 어떻게든 다 주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시스템들이 하는데 다 볼 수 있냐는 거지. 울산시에서 아니면은 별도의 어떤 장소를 가서 또 봐야 되는 거지. 저희 정보를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예. 연계가 다 돼 있습니까? 예. 그 어떤 식으로 지금 가보면은 소방하고 지금 뭐 이런 시스템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그 연계가 돼 소방하고 이건 별개 원전은 별개 개념입니다. 예, 예, 예. 별개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재난 상황실에 예, 같이 다 돼- 같이 예, 통합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예.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예, 예. 뭐 화학단지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했었던 거고 제가 뭐 상임위가 아니라 가지고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원전 관련해서는 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체나 뭐 지금 신규로 또 원전 뭐 차세대 원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뭐 보시고 같이 뭐 관련 유니스트나 뭐 이런데 킹스나 해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잘 좀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지금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쪽에 울산시에서도 충분히 그 울산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안소열 의원님. 예, 오늘 원전 특별위원회 우리 저 원전 안전 원전 산업 그 주요 업무 보고를 우리 박순철 우리 시민안전실장과 그리고 경제산업 우리 정호동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원전 안전 분야 8페이지에 보면은 그 울산 연안 해수 그 방사능 그 모니터링 분야에서 보면은 그 울산 연안 4개소 일어났는데 북구 강동, 동구 주전 방어진, 남구 장생포 이래 나왔는데 이거 저는 또 울주의 서생 쪽에는 빠지지 않았나 이래 또 이래 가지고 한번 좀 이래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울주 서생 분야는 그 부분은 왜 빠졌어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서생 부분은 세월 원전 환경감시기구에서 울주군 저 해안가 쪽으로 해서 12개 지점에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북구, 동구, 남구 방면에 4개소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건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빠졌다.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아무튼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로 우리 울산 연안뿐만 아니라 이게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이런 우리 저 담당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 권리를 좀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시민들 불안 해소에 또 많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호동 우리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은 또 원전 또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전 산업도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또 울산에서 많은 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산업 먹거리 또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주요한 사업들을 좀 이래 좋은 성과를 또 이루어져 가지고 또 미래에 또 우리 또 젊은 세대들에게 이래 또 이양될 수 있게끔 많은 확산될 수 있게끔 많은 또 이래 또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예, 안소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수동 의원님. 예, 정호동 실장님과 박순철 실장님 또 준비하시느라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후쿠시마 원전 지금 뭐 크게 영향이 없죠. 우리 실장이 박순철 실장님. 저기 지금 저 데이터 상으로는 뭐 네.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크게 문제가 없다. 뭐 한때 뭐 상당히 우려성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뭐
또 호도를 하고 이랬는데 뭐 그런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원전 발전소 주변 지역 그 10km 이내에 원전 발전 기금이죠. 원전 발전 기금인가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예, 발전소 주변 지역 예.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해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우리 동구를 비롯해서 남구, 울주군 뭐 다 10km 반경인데 지금 그 지원하고 있는 그 10km에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금 현재 원전 지원금 자체는 실제로 울주군에만 아니 발전소 주변 지역에 원전 말고라도 우리 그 발전 10km 이내에 지원하는 게 원전에 해당되는 금액은 울주군밖에 없습니까? 5k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5km에서 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좀 그 10km나 30km 이내에 우리 보면은 그 원전 비상계획 구역에 보면니까 30km 돼 있고 그다음 원전 재난 구호소 지정 관리는 20km 밖으로 돼 있던데 이걸 재난 그 원전 기금에 대해서 특별 기금 이 부분도 좀 키로수를 늘릴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는데 이걸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게. 예. 그 실제로 중구, 남구, 북구, 동구가 실제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실제로 원전 인근 지역 동맹에서 중구 주도로 해서 이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했는 상황이고요. 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이제 시에 35% 주던 걸 20% 떼어서 4개 구청에 갈라주는 시스템을 배분하는 거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우리 김종섭 위원이 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호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저 홍수호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 이 방사선 관련 안전 감시 시스템 센터장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와서 서생에 우리가 있는 그 기후위기 대응센터에 방사능 감시 센터 시스템을 좀 구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또 자리를 좀 양보를 좀 해서 경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울산시 전체에 지금 방사선 감시기가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위는 8대, 시가 8대, 울주군에 11대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4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감시기가. 47개요? 예, 예.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그 센터장께서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제 원전 발전소 기준에서 16방위가 해갖고 우리가 꼭 중첩 안 되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렇게 실제로 환경 감시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해보고 그 지점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인 원전에 대한 안전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 감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라든가 또 이시카와 현에서도 지진을 위한 원전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네. 예, 그래서 공기라든가 빗방울에 그 방사능 물질이 섞여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환경 방사선 감시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느 장소가 부족한지를 좀 파악을 해서 초과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커버한다고 그래서 설치해가 47개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방사능 관련 주민 보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많이 시킨다, 그죠? 여러 가지. 특히 그 학생들 많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2024년도에는 한 2만 3천 명, 또 2023년도에는 3만 2천 명이 교육을 시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학생이지만 그런 학생들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울주군에 안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이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서 그 원전 지휘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한 뭐 1년에 검진 건강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그 감사선 갑상선 방호 뭐 약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만 많지 실질적으로 선생님께 주는 거는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선생님들 이제 푸념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지원금 부분 그 선생님까지 이 상주하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제 직업상으로 와서 지원금 부분은 모르겠고요. 실제로 저희들 지원금 그 부분까지는 지원한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원금이 돈을 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갑상생 방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사능 누출되었을 경우에 누출되었을 경우에 배포를 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배포를 할 경우에는 그게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비상시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게 부족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저 인근에 예. 그 지역 주민들은 건강 검진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부분 왜 선생님들은 일만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선생님에 비해서 원전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부가적인 일만 많지 특별한 혜택이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뭐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주민들도 방사능에 의한 그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 시민이나 또 그 인근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서도 같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이 지역에 안 갈라 그래요, 잘. 그 구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울주군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예,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홍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들 한 번씩 이렇게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방사능 재난 치민 알림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여쭤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부분을 문자를 받고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체험을 해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다라고 느꼈었는데 나중에 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한번 문자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시고 또 알려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 지금 많이 바쁘신데 한번 먼저 네네. 중앙평가단이 와서 우리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인터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울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업무 보고 하실 때 12기의 원전이 이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데가 울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구에서 안전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거와 함께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째 보면 킹스나 유니스트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또 그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하셨으면 여기서 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신지라는 부분들도 궁금하고, 또 그 외에 통한 산업이 육성되는 부분에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있은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아랫게 또 대통령님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원전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서 좀 공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요 특위에서 제가 처음 발언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뭐 울산이 이제 남북으로 다 원전을 끼고 있고 우리 자체 안에도 2기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전에 관한 방안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이제 산업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정책의 주 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지금 저희들 인프라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에너지 융복합 단지 지정을 받고 있고, 아까 우리 권순영 의원님께서 이제 원전 해체라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이라는 이제 명칭을 달고 이제 그 인프라 건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원자력 산업을이라는 걸 놓고 볼 때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정부에서 투자하는 인프라 외에도 원전 산업과 관련된 기자재, 장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주요 기업들에 대한 문제도 역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창원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에서도 이제 그 원전 산업 육성에 대한 기치를 말씀하셨고요. 이 원전 산업 생태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자력 설비 구축하는 데서는 이제 그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우리 지역에도 원전과 관련된 기업이 한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그 원전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의 지역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넓혀주고, 또 새롭게 이 원전이 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기업에 대한 진출입, 그리고 기업 육성,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까지 저희들 정책적인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위원님들 주셨던 말씀 중에는 안전 분야 외에도 특히 우리 상근위에 계시는 김종훈 의원님, 그리고 김수정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신 점을 유념하게 받아들이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울산이 여러 개의 주요 사업들이 있지만 원전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해체 단지가 지금 이제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유니스트와 킹스와 같이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발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울산에서 유치를 해서 또 투자를 해서 울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계 부서와 주요 업무를 정치하는 것은 2023년도 원전 관련 소관 부서의 다양한 사업의 추진 실적 청취와 동시에 2024년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해 부서 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위한 효율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세울 1, 2호기에 이어 세울 3, 4호기가 준공 예정함에 따라 방사능 재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원전 안전 확보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전 관련 시설 추가 확충에 따른 고급 기술 및 고급 인력 양성으로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원전 관련 지역 수용성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정부 국정 과제 기조에 맞춰 원전 해체 기술 개발,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입에 통해 원전 기술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 자문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 및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하여 울산광역시의 향후 진행될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저희 특위 위원진들과 함께 원전 안전 산업 분야에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룩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